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또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압력이 꾸준하게 혈관에 힘을 미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혈압은 높은 게 안 좋다. 연세가 드시면 올라갑니다. 비만이라든지 또 짠 음식, 수면 무호흡증, 유전적인 것도 운동 부족.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는데 혈압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잘못된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혈압은 저염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혈압과 짠 음식, 소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 혈압이 유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몸에 체액량이 많을 때, 혈관 내에 용적이 커질 때 그 용적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물을 잡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드시면 용적이 더 과부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보통은 하루에 소금 6g 이하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성인들이 섭취하는 양이 10g이 넘는다고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줄여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국, 찌개, 그다음에 특히나 김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섞여 있죠. 한국 사람들은 국물이 많은 음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말 국을 드시고 싶으시면 밥그릇이랑 국그릇을 바꾸라고. 저는 사실 이제 국을 드시지 말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국을 젓가락으로 드세요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건더기만 먹으라고 합니다. 드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러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채소나 이런 데는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륨이 또 나트륨의 이런 나쁜 역할을 상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네, 이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는 사실 없는데 미국이랑 유럽 가이드라인 보면 칼륨 섭취를 이제 증가시켜라 하는 게 있어서 실제 이제 칼륨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아보카도, 시금치, 바나나랑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버섯. 이렇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만 자체도 혈압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비만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살 빼면은 혈압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1kg를 감량시키면 수축기 혈압이 1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운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기 혈압이 한 5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비만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적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실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서 이제 혈압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때 약을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긴 원인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그 요인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약을 드셔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나는 혈압이 괜찮아. 근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져.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혈압을 진단을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병원만 오면 올라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화이트 코트 이펙트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는데, 의사를 보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의 고혈압이죠, 그죠? 그렇죠. 흰백 OD. 아니 왜냐면 지네가 아니 저희가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4시간 혈압이라는 측정 장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전체적인 하루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가혈압 측정, 집에서 그냥 혈압계를 사서 잰 결과를 저희가 보고 집에서는 낮은데 병원만 오면 올라간다,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 병원만 올 때마다 올라가는 환자들을 굳이 약을 저희가 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생활습관 개선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진짜 고혈압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는 하셔야 돼요, 병원에 와서. 백의 고혈압도 있지만 가면 고혈압이라고. 병원에 오면 정상인데 집에서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외래 시간이 늦어서 뛰어오다가 바로 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재는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재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혈압재는 원칙이 다 있습니다. 최소 5분 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혈압 재고 그때 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까지 보셔야 돼요. 소변을 딱 보시고 편하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고 자기 직전에 막 졸음 올 때 그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신 거를 저희가 보지 그 옆집 아줌마랑 싸웠을 때 그때 혈압 잰 걸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환자한테 지도를 할 때도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재서 오기 직전 한 일주일 걸 써 오시라라고 하고 그걸 참고를 합니다. 이 혈압을 잴 때 혈압계도 본인한테 맞는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게 커프 크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 가로로 세웠을 때 이 가로 길이가 팔 둘레의 보통 한 80에서 100%를 감쌀 수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용으로 재는데도 팔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평소 좀 높게 나오시죠. 네네. 옷 입고 재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맨살에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수은 혈압계가 수은 중독 때문에 생산 유통을 금지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더 이상 수은 혈압계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예전에는 이 자동 혈압계가 부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 혈압계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 손목보다는 이 팔 손목 하지 마시라고 네네. 했어요. 팔로 하셔야 돼요. 네, 상완에서 재는 그런 혈압계라면 자동 혈압계도 정확하니까 그렇게 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조상우 교수님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최종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고혈압은 그 침묵의 살인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 개선하시고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시고 그래야지 심장병, 뇌졸중이 안 생긴다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치료를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씩씩TV 다음에 또 만나요.